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수업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네. 아니 누가 안 해? 내가 안 해. 수업 시작할게요. 오랫동안 붙여놨던데 속마음을 좀 이제. 자, 지난 시간에 맨 끝에 역함수 간단하게 하고 끝났었는데, 그죠? 네. 오늘 역함수 조금 이어서 해볼게요. 오늘은 역함수까지만 하고 수업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역함수 하면 수업 끝나. 역학수 많아요. 시험 해설 안 해주세요. 어? 시험 해설 안 해주세요. 안 해줄 거야. 왜요? 내 맘에. 네. 나오자는데요. 야 대사. 말이 되냐? 남게 부러지겠다. 땅이 이래서 왜? 이 정도 체급차면 그라운드는 필히 피해야 돼. 너랑 타격전으로 유중이랑 끌고 불 가야 던져도 되는데 못 타격전도 이겨. 딱 질것 같진 않아. 자, 들어봐. 지난 시간에 역함수가 뭔지 우리가 했었어요. 맞죠? 역함수가 뭐다? 정역과 공역이 서로 뒤바뀐 게 역함수다. 그죠? 아니 영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영상. 우리는 영상으로 오늘 이거를 안 보면 내가 어떻게든 끝낼 수 있는데 오늘 저걸 테스트를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끝낼 시간이 사라졌어. 선생님 몇 페이지? 지금 397페이지 보는 거야. 점심 배달 시켜가지고 점심시간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봤어. 불가능해요. 자, 아무튼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였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맞죠? 자,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 397페이지에 EX4번 한번 가보자. EX4번. 자, X가 1, 2, 3, 4고 Y는 1, 3, 5, 7인데 X에서 Y로의 함수 fx를 2x-1로 정의를 하겠대. 자, 1번 f가 1대1 대응임을 확인해보자.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4 집어넣으면 7. 다 되네. 그지? 그러니까 1대1 대응 맞네. 2번 역함수가 나타내는 대응관계. 자, 그러면 1이 얼마를 찍었어? 원래? 1을 찍었어. 그럼 그거의 역함수는 거꾸로 1이 1을 찍겠죠. 그죠? 말이 이상하긴 한데. 자, 그러면 원래 2가 3을 찍었잖아. 그럼 그거의 역함수는 뭐가 뭐를 찍겠어? 3이 2를 찍겠다고요. 그죠? 네, 아름다운 세상. 연애가 이렇게 역전돼도 이제 이런 걸 순애라고 하죠. 그죠? 와, 근데 제대로 응원해. 자, 아무튼 뭔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게 역함수다. 자, 그럼 역함수의 정역은 원래 공역이었던 1357이 다시 정역이 됐고 치역은 뭐가 된다? 원래 정역이 될 것이다. 1, 2, 3, 4가 정역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예시 5번 역함수를 갖는 그래프는 자, 역함수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 1대1 대응. 자, 이 중에 1대1 대응인 거 찾아보자. 1번 아니죠.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죠. 2번 1대1 대응 아니죠. 그죠? 3번 1대1 대응 아니죠. 4번 1대1 대응 맞네요. 얘는 역함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5번도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죠? 왜요? 어? 왜 웃어요? 아니 모기를 이렇게 쫓는데 약간 양양펀치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럴 수 있죠. 지금 머리카락에 목이 붙었죠? 선생님 머리 위에 저기 칠판에 점프샷. 도망갔어. 안타깝다. 자, 아니 점프샷은 왜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1대1 대응이란 말 대신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이 친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예시 6번처럼 자, fx는 x 플러스 a고 fx는 4x-1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겼대. 자, 이렇게 되려면 상수 a의 값이 어때야 될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왜 이렇게 많이 안 슬슬 여름이 끝났나? 자, 그러면 x 플러스 a랑 3x-1이 얘네가 1대1 대응이고 싶어. 그죠? 자, 그러면 얘네 저번 시간에 말한 특별한 조건을 딱히 만족시키는 친구니? 정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가요? 혹시? 아니죠. 실수 전체죠. 자, 두 번째
두 번 이상 끊어져 있나요, 식이? 그것도 아니죠. 자, x가 2이기 그러면 딱 한 번만 나눠져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얘네가 증가 감소가 안 바뀌고, 그죠? 증가 감소가 안 바뀌고, 두 번째 뭐 하면 안 된다? 끊어져 있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증가 감소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증가 감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게 이미 확정이 되었네요. 기울기 3이고 기울기 1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네가 뭐가 돼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툭툭 끊어져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안 끊어져 있기 위해서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서로 어떠면 되겠어? 네, 일치하면 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5.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얘네 둘이 서로 어떠면 되겠어? 그럼 A가 얼마야? 3. 이러면 끝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특수한 친구들 아니면 그냥 증가하면 쭉 증가. 단조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끊어져 있지 않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런 거 없죠? 자, 넘어갑시다. EX 7번 함수값 찾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하시면 되고, 자, 역함수 구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나? 역함수 직접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랑 Y의 위치를 뒤바꾼 다음에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요 단원과 총체적으로 요구하는 건 몇 차식 정도밖에 없을까? 1차식 정도밖에 없어요. 2차식부터는 정말 야 간절하게 제발 찾아줘 막 이렇게 싹싹 비는 거 아니면 안 찾아도 돼. 알겠죠? 실제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고요. 그건 어디 가서 배워? 이 뒷단원이 무리함수 가서 배웁니다. 여기를 쫓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 명단을 보고 있는 건가?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구하는 거 한번 해보자. 자, 여기 EX 9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근데 그러면 G, F 합성의 역함수 X를 한번 찾아봐라고 했네. 맞죠? 자, 그럼 일단 G 합성 F부터 찾아야겠지. 그지? 자, G 합성 F는 어떻게 생겼어? G 합성 F, GF. 이거 어떻게 생겼어? fx를 찾아서 이걸 g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fx가 x 플러스 1,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맞죠?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네. 맞죠? 되시죠? 네. 자, 두 번째 얘 역함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얘 역함수는 어떻게 찾는다? x랑 y의 위치를 서로 뒤바꾼다. 그 다음 뭐 하자? 이건 어색하니까 정리하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 뭐 여러분 그냥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x라고 적으셔도 무관합니다. 난 그냥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쓴 것 뿐이야. 괜찮죠? 표현은 여러분 마음이니까.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친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1번 그냥 합성함수가 뭔지 직접 알아내서 푸는 거. 두 번째, 얘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 합성되어 있는 친구의 역함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F 인버스랑 G 인버스를 합성한 게 되더라라는 사실은 좀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역함수 붙이고 여기다 역함수 붙인 다음에 서로 뭐까지 바꿔주는 거야? 순서까지 바꿔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거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얘를 원래 GF랑 합성하면 자, 얘네 둘 합성하면 뭐가 돼요? 항등함수 되죠? 사라져요. 얘네 둘 합성하면 뭐가 돼요? 항등함수 되죠? 그리고 얘는 최종적으로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너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겠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친구를 찾으라 그럴 때 GF를 찾기가 귀찮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얘를 찾으셔도 무관합니다. F의 역함수 각각 찾고 G의 역함수 각각 찾고 그 다음에 걔네 둘을 합성하셔도 돼요. 근데 계산 난이도는 비슷하죠. 그죠? 둘 중에 뭐가 편할지는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괜찮나요? 네. 이해되시죠? 귀여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걸로 문제 한 몇 개만 풀어보자. 실제로 역함수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자, 422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422페이지. 1번. 자, 그림은 내가 생략해도 될까? 저거 일일이 그리기가 너무 귀찮다. F 인버스 5를 구하래. 자, 그럼 F 인버스 5는 얼마야? F 인버스 5는 4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혹시나 이게 초반이라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F 인버스 5를 내가 A라고 해볼게. 괜찮니? 그러니까 나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냥 4인 거 보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얘랑 정의역, 치역이 서로 뒤바뀐 거였잖아. 그지? 그럼 F의 관점에서는 FA가 5일 거 아니겠니? 그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요 A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다? 아, 4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이거 뭐랑 똑같아 사실? FA는 5가 되는 A를 찾아라. 이거 뭐랑 비슷하냐? 이거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하지 않니? 그지? 사실 역함수 알아내는 게요,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 방정식을 풀면 역함수가 거의 다 알아내져요. 모양이 좀 복잡한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왜요? 무서워요. 어? 무서워요. 실제로 왜냐면 실제로 수능에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역함수를 직접 찾아봐 이런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나왔어. 이미 출제가 됐어. 특히나 2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숨어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나중에 그런 문제 풀 때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자, 2번.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슉. 마일, 1이구나. 1, 마일,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대요. 그죠? 자, 구하라는 게 뭐냐면 F1 곱하기 F 인버스 마이너스 1.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1부터 한번 찾아볼까? F 인버스 마이너스 1은 얼마야? Y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 무슨 값 찾으면 되겠어? X 값 찾으면 되겠죠. 얼마예요? 문제 대놓고 알려줬네? 그쵸? 이 친구는 1이에요. 자, 그러면 F1 찾으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찾아? F1부터 찾아봅시다. F1 찾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을 다시 F에 뭐해?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2 곱하기 1. 아, 답이 2구나. 여기까지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죠? 자, 3번 넘어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냥 Y값 9 나오는 친구 찾으시면 돼요. 4번 같은 걸 찾으라 그러는데, 자,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gx는 3x 플러스 5래. 자, 이 상태에서 요구하는 게 g f 인버스 f 1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구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나쁠 게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대입을 많이 해야겠네. 그지? 조금 성가시네. 그래서 저런 게 나왔을 때는 한 번만 이런 거 한 번만 조금 밖으로 꺼내보면 좋아. 왜?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원래함수를 합성을 하면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되거든. 그지? 근데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앞단원에서 이거 그냥 F가 된다 그랬지. 그지? 사실상 항등함수를 합성하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어떤 친구라고? 사실 곱셈에서 1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합성함수가 생긴다면 우리가 굳이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런 친구 할 때는 한 번 정도만 밖으로 꺼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붙이고
인버스 묻히고 그 다음에 순서까지 뒤집으라고.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F랑 이렇게 합성을 하라고 하네. 그죠? 자, 요 F 인버스는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 한근함수가 되면서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뭐만 남아? 이 두 개만 남지. 저 두 개만 계산하라. 그럼 계산이 좀 더 간단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F1부터 한번 찾아볼게. 자 F1 얼마야? 마3이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최종적으로 G 인버스 마3이에요. 자 G 인버스 마3은 얘가 얼마가 될 때를 찾으면 돼?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때 x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때 x 값 얼마예요? 저거 좀 이상하긴 한데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안 돼. 자, 헷갈리면 뭐 하자? 너는 A로 놓자. 오케이? 처음이라 헷갈릴 수 있어. 처음이라 헷갈리면 A로 놓는 거야. 아유, 짜증나.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G 인버스 마이너스 3이 A면 GA가 얼마야? GA가 얼마야? 마3. 마3이죠. 그죠? 정의역과 공역이 뒤바뀐 거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3a 플러스 5가 얼마가 되는 거 찾는 건데? 마이너스 3 되는 거 찾으면 돼.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 아니야?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초반이라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리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천천히. 아시겠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처음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6번. 6번 같은 거는 여러분 그냥 이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은 게 이게 되게 수리논술 같은 데서 자주 쓰이는 그림이거든. 할 줄 아시면 좋아요. 5번 스킵했네. 미안. 5번. 자, fx는 fx는 2x 플러스 1에 대하여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정의된 모든 함수 hx에 대하여 h가 무슨 함수? 모든 함수래. 그지? 이게 중요해. h, g, f, x가 뭐래요? hx랑 똑같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g 합성 f가 뭐여야 돼? 네, 항등함수여야겠죠. 그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g 합성 f가 그냥 x, 즉 항등함수가 되었대. 자, 이거 무슨 뜻일까? g랑 f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었다? 역함수 관계에 있었다라는 뜻으로 함부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가끔 저걸 수능에서 꼬아서 문제를 낼 때가 있어. 그래서 유의는 해야 돼. 알겠지? 거기다가 플러스 무슨 조건이 붙어줘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수능에서 한번 이걸로 여러분 꽈서 죽여버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진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역함수겠지 하고 풀었더니 사실 역함수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 다 틀린 적이 있어. 진짜로. 이렇게 줬는데 야 이렇게 줬어. 그럼 당연히 너희 뭐라고 생각해? 역함수겠네. 역함수 잡고 그냥 막 계산해서 풀었거든. 근데 끝나고 보니까 아닌데? 역함수 아닌데? 이거 1대1 대응 아니라 역함수 없는데? 이렇게 조졌어요. 실제로. 아니 수능에 이미 나온 걸 어떡해. 그지? 이 정도는 평가원은 근데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야. 합성을 한 게 항등함수가 되면 대부분 역함수가 맞긴 한데 무조건 1대1 대응이랑 조건도 있어야 된다 하고 발레도 같이 제시해줘요.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합성해서 항등함수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붙어있어요? 1대1 대응이랑 조건까지 붙어있어야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랑 조건이 있어 없어? 있죠. fx가 뭔지 알려줬잖아. fx가 어떻게 생겼대? 2x 플러스 1. 이거 대놓고 1대1 대응이 함수야 아니야?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물론 이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대1 대응 아니면 그럼 역함수가 없잖아. 그럼 너희들이 방금 말했던 저거 G가 F의 역함수네요 라는 말 자체가 맞았어 틀렸어? 틀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고? 푸는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요. 부분적으로 역함수를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대부분. 나중에 가면 나와. 그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알겠지? 그 부분적 함수는 미적분까지 가야 나와. 알겠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G가 아무튼 결론은 G는 F의 역함수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추가 조건이 조금 필요했다는 거죠. F가 1대1 대응이라는 것까지 인지를 했어야지 저거를 똑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G5를 구하라는 얘기는 F 인버스 5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X값 찾으면 되겠네. 얼마야? 2 끝. 자, 6번. 6번은 수리논술 같은데 자주 조금 알아두면 좋은 그림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 나중에 고3 때쯤 되면 정식 파이터 플러스 논술 파이터들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100% 고3 때쯤 되면 아니 고3 때가 아니라 내년 한 2학기 때쯤 되면 정식 파이터 플러스 논술 파이터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논술을 할 때 나름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값 y는 x 이용하는 거. 자. 왜? 뭐가 더 있다고? 한 명 더 있다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랑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 그지? 그리고 여기가 A, 여기 중간에 B, 여기 C,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요. 아이씨 그림 잘못 그렸어.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문제가 뭐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y 값들을 안 알려줬어요. 맞죠? y 값들을 안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y 값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뭘 이용해서? y는 x를 이용해서 알아내라고 저기다 y는 x를 그겁니다. 자, y는 x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쭉 한 요 친구가 얼마겠어? y 값이? 이거 a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y는 x니까 x, y 좌표가 같을 거야. 자, 여기는 그럼 마찬가지로 얼마겠어? 여기는 c, 여기는 d, 그다음에 여기는 E가 찍히겠죠.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뭘 이용해서? y는 x를 이용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x 값을 y 값에다가 전사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나중에 수리논술에서 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때가 한 번 와요. 한 번. 거미집 정리라고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니까. 자, 아무튼 요 그림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y는 x가 나오면 x 값을 y축 쪽에 내 맘대로 옮겨버릴 수 있어. 이렇게. 이 x 값들을 y 값으로 옮겨버렸죠. 그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여기서 G 인버스 FC를 구하라 그랬어. 맞죠? 자, 일단 FC부터 찾아야겠네. 그지? 자, FC가 얼마야? 요거지. 그지? 요거지. 요거랑 뭐랑 똑같대? 요거랑 똑같대. 그지? 자, 너네 그림을 봐. 그지? 그죠? 자, 그러면 FC가 사실 뭐였단 얘기야? B였단 얘기겠네. 그죠? 그럼 G 인버스 B만 찾으면 되겠네. 우리는 G 인버스 B만 찾으면 되겠네. 자, G 인버스 B를 찾기 위해서는
G 쪽에서 G가 얘잖아, 그지? 여기서 Y 값으로 뭐가 나오는 B가 나오는 친구를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게 얼마예요? 그 X 값이?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답이 뭐가 된다? 아, 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값 찾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429페이지. 429페이지. 진짜 말을 해. 429페이지. 알아서 조절해. 알겠다. 진짜로 날려지. 자, 1번부터 볼게. 1번부터. 1번 easy. 자, fx가 3분의 1x 마이너스 7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 역함수가 gx는 ax 플러스 b래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x랑 y의 위치를 뒤바꿔요. x는 3분의 1 y 마이너스 7. 자, 넘기고 양변에 얼마 곱하면 되겠어? 3 곱해버리면 y는 3x 플러스 21이 되겠구나 라는 걸 별로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끝. 자, A가 얼마야? 3, B는 21. 답 나왔네요. 그죠? 자, 2번 F 2x 플러스 8은 6x 플러스 6이 성립한대. 근데 갑자기 F 인버스 X를 보여. 헐, 인생이 끝났다. 이걸 어떻게 구하지? 자, 못 구한 걸 이제 구하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지, 그지? 자, 내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을 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합성. 저거 이제 합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합성함수 단어를 배운 이상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쟤를 hx라고 한번 해봐도 되겠니? 오케이? 그럼 얘는 사실 뭐냐면 f 합성 hx예요. 이게 6x 플러스 6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선생님, f 인버스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까짓 거 이 전체의 역함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까? 이 전체의 인버스를 씌워버렸어. 자, 그럼 얘도 인버스를 씌워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h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x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아까 말했잖아. 인버스 붙이고 순서 바꾸면 된다고. 그죠? 자, 두 번째,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뭔지는 안 쓸게요. 구하기 귀찮아, 일단은.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h 인버스잖아. 그지? 아, f 인버스잖아. 근데 h 인버스는 hx가 뭔지 알아 몰라? 알죠? 저거 2x 플러스 8이에요. 맞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h 인버스가 뭔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뭔지 알아냈어 만약에.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죠? 이게 1번. 그냥 합성된 거라고 생각하고 역함수를 직접 찾아보는 거야. 오케이? 2번. 조금 더 현명한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는 건 똑같더라도 혹은 여기서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돼서 뭐가 된다? 사라져 버린다. 결국 합성하는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역함수가 있는 애들에 한해서는 합성되어 있는 걸 지워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인 거야? 너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hx를 내가 지워버리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너의 역함수를 양변에 합성을 때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fx가 되겠죠.
그죠? H 인버스니까 사라졌어. 자, 그럼 당연히 좌변에만 합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변에도 합성하는 거야. 6H 인버스 X 플러스 6.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합성이 되어 있어서 거슬려. 그럼 뭘 합성해주면 돼? 걔의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저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H 인버스 X는 어떻게 하라는데요? 얘가 HX였잖아. 그지? 직접 알아내 못 알아내. 알아내면 알아내지. 알아내볼까? Y는 2X 플러스 8에서 XY 뒤바꾸고 X는 2Y 플러스 8로 뒤바꾸고 정리하면 2분의 X 마이너스 8이 Y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H 인버스 X예요. 맞습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지? 자,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3X 마이너스 24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 맞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실 fx일 거야. 다시 쟤 뭐 하면 돼? 쟤 역함수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합성이 되어 있는 친구가 나왔어. 그러면 방법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솔직히 다 계산량은 엇비슷해요. 그냥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기 편하고 쓰기 편할 것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여기까지 써놓고 여기서 저는 여기서요 이 H 인버스를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왜? 그럼 뭐만 남을 테니? F 인버스만 남을 테니. 맞죠? 그럼 저 H 인버스를 지워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라고? 그래. 여기다 H를 합성을 때려봐. 그럼 얘가 뭐가 돼? 상등함수가 되면서 사라져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 능력치를 우리가 수능에서도 요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거. 최근에 나왔어요. 되게 엄청 최근에. 이게 올해 평가원은 아니고 올해 7모에 나왔어요. 전에. 합성이 되어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해서 그걸 이용해서 합성을 때려야지만 식이 간단하게 나오게끔 우리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역함수를 지워버리고 싶으면 혹은 어떤 함수를 지워버리고 싶으면 뭘 합성해버리면 된다? 너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버리면 간단하게 지워버릴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신 이 방법은 언제만 쓸 수 있어? 그렇지, 역함수가 일단 존재는 해야 쓸 수 있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 이런 걸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이런 문제 있잖아. 이거의 근을 찾아봐 막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지? 이런 문제 앞에서 합성함수 단원에서 배웠었잖아. 그지? 자, 근데 얘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이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F 인버스를 집어넣어 버리면 fx는 x가 되겠네요. 그럼 풀기가 개쉽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저런 애들에는 역함수가 없는 애들을 줍니다. 합성을 못하게. 저렇게 간단히 못 풀. 저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네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해. 이것만 찾으면 끝이야. 대부분 아니 앞 단원 이제 돌아가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생겼다든지 해서 역함수가 없는 애들만 줄여.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그걸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그려가지고 풀던지 아니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치환해서 풀라 그랬지. 그지?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3번. 자 그럼 3번이 합성을 이용해서 합성된 걸 이용해서 대놓고 풀라고 내는 문제야. 자, 뭘 요구했냐면 문제에서 1차 함수 fx의 역함수가 gx래요. f 인버스 x가 gx래. 되시죠? 요거는 자 근데 y는 f 3x 플러스 5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 라고 했네. 엥? 이게 뭔 말이지? 식으로 나타내다니.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y는 a gx 플러스 b가 됩니다. 엥? 이게 뭔 말이지?
그죠? 자, 이걸 알고 계시면 지금부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함수야? 사실 합성이 되어 있는 친구인 거야. 맞지? 이 3x 플러스 5를 내가 또 hx라고 해볼게. fgh. 되게 h를 많이 써요. fg가 나오면.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상. 자, 그러면 얘는 y는 f 합성 h야. 맞지? 자, 얘의 역함수를 찾고 싶어요.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h 인버스 f 인버스 x가 되겠네. 왜? 합성이 되어 있으니까 붙이고 순서 뒤집으면 되죠. 그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거야. 맞습니까? 얘가 뭐였어요? 이 f 인버스가 근데 뭐랑 똑같대요? gx랑 똑같대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h 인버스만 이제 우리가 직접 찾으면 되겠네. 맞지? 자, h 인버스는 뭐야? 3x 플러스 5에 그냥 무슨 함수 찾으면 돼? 역함수 직접 찾으면 되죠. 1차 함수의 역함수는 찾으라 그러면 그냥 찾으면 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찾아볼까요? 이거는 내가 빨리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y는 3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그죠? 자, 그러면 찾았습니다. 얘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예요. 자,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그럼 a가 뭐가 되겠어? a가 3분의 1, b가 마이너스 3분의 5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뭘 인지해야 돼? 앞으로 우리가 뭔 문제를 풀든 다 마찬가지야. 알겠지? 여기 x 대신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무슨 함수로 인식해야 된다고? 아, 저게 합성함수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풀이가 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가 1차식이면 저걸 만약에 내가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역함수 합성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역함수가 1차식은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역함수 직접 구하는 것도 끝입니다. 자, 이 이상 나오는 역함수가 있을까 없을까? 1차식 이상 역함수 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요구해 안 해? 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 알겠지? 하면 그냥 틀려. 나중에 2차식 정도는 역함수를 구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야? 그게 무리함수라서 요구를 합니다. 그건 무리함수 단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최소한 요 파트에서는 물어볼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상한 거 조금 해볼게요. 자, 뭘 할 거냐면, 근데 요 지난번에 또 이것도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x랑 y를 서로 뒤바꿨지, 그지? 자, 이게 대칭이동에서 배웠던 뭐에 대한 대칭이었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었다. 그러므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당연히 무슨 관계에 있겠구나?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겠구나라는 거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걸 어떻게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지 한번 봐볼게. 자, 433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433페이지. 자, 네. 1번 x에 대한 1차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x래. 합성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 항등함수. y는 x가 튀어나왔네. 그지? 저게 항등함수라고 안 줘. x라고 줘. 대부분. 이제부터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역함수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왜요? 선생님 아까 뭐 1대1 내용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fx는 1차 함수라고 그랬잖아. 1차 함수는 당연히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쟤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자기 자신과 역함수 관계가 되죠? 자기 자신과 어떻게 역함수 관계가 되죠?
저런 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죠. 자, 봐봐. y는 x면 이 fx가 y는 x인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 아니야? 맞죠? 그럼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 y는 x면 되고. So easy. 근데 세상에 저거밖에 없을까? 네, 하나 더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는 당연히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이미 대칭이죠. 그죠? 이 정도면 그냥 직관으로 알 수 있지 않나?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역함수를 구해도 뭐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x. 지 자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합성을 때리면 당연히 지 자신의 역함수잖아. 합성하면 뭐가 되겠어? 황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만 있나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도 되고 이렇게 생겨도 되고. 그렇지 않니? 얘네도 다 자체적으로 뭐에 대한 대칭을 가져?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지?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볼게요. 괜찮나요? 얘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자, 얘 역함수 실제로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죠. 그죠? 자, 넘겨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y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원래 식이랑 어때? 얘는 역함수가 지 자신이에요. 그럼 합성하면 뭐가 되겠어? 상등함수 x가 튀어나옵니다. 자, 세상에 저런 함수가 많을까 많지 않을까? 별로 없어요. 당연히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 중에 다한 함수는 딱 두 개밖에 없어. y는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저거 말고는 있어 없어? 아예 없어요. 다한 함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요새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말을 안 해. 집에서 말 안 하고. 뭐야?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래서 여기서 F5가 얼마래? 마사. 자, 그럼 Y는 X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이 모양이었겠어? 이 모양이었겠어? 두 번째 모양이었겠지? 5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뒤에 있는 상수가 얼마였겠어요? 네, 1이었군요. 아하! 이해되셨죠?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저 별다를 거 없어 보이는 조건들 속에서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y는 x에 대한 대칭성 때문에 이런 성질이 생기는 거야. 다들 되셨죠? 괜찮죠? 이거 가끔 어려운 문제에서 x에 대한 다항함수라고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거든. 다항함수 중에서는 이거 가능하네? 얘랑 얘밖에 없다는 건 이미 굉장히 널리 증명되어서 알려진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왜죠? 그건 그 증명 자체는 되게 복잡한 내용이라서 모르셔도 돼요. 가끔 시험에 나와. 다항함수라고. 자, 그러면 뭐 이제 fx가 이거라는 걸 알아냈으니 x 플러스 1 곱하기 gx가 fx가 이거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냥 이거 양변 x 플러스 1로 나누고 g 인버스 x를 직접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g 인버스 x 선생님 이거 유리함수 아닌가요? 유리함수처럼 생겼는데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뒤에서 배우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따로 없잖아. 그럼 뭐만 찾으면 돼? g 인버스 3만 찾으면 되잖아. 그지? g 인버스 3 찾는 거는 g 인버스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찾는 거는 이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얘가 얼마가 되는? 얘가 마이너스 3 되는 무슨 값? x값 찾으면 됩니다. 이거는 1차 방정식 한 번만 풀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역함수 직접 구하는 건 가급적 맨 뒤에 배제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정리하면 2x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니까 g 인버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g 인버스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아냈으니 f 마이너스 2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답 얼마야? 3. 이렇게 1번인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 어디서 튀어나온 이 fx가 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낸 거야? 역함수랑 원래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라는 사실을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알아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생님 1차 함수니까 그냥 y는 ax 플러스 b로 놓고 알아내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상황이 너무 뻔해.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어차피. 저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면 좋아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거 두 개밖에 없다. 그치? 기억나? (2번) 2번.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괄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요 함수에 대해서 자, 얘 역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잠깐만. 훌륭해. 자,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어디서 만나는지 찾으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둘은요. 자, 생각을 해보면 얘의 역함수를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는 있는데 좀 많이 복잡하죠. 그리고 찾아보면 실제로 루트가 들어간 식이 막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우변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저걸 풀기 위해서 양변을 넘기고 제곱을 하는 순간 몇 차 방정식으로 변해? 4차 방정식으로 변하지. 그지? 4차 방정식은 별로 풀고 싶지가 않아요. 안 풀고 싶어. 그지? 그래서 또 뭘 이용하는 거라고?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 자, 요렇게 있으면 fx가 만약에 요렇게 있다 치면 그죠? 2차 함수니까 대충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자, 얘에 대해서 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만약에 쟤네들이 만난다면 어디 위에서 만날 것이다? y는 x 위에서 대부분 만납니다. 대부분. 교점은 난 분명히 뭐라 그랬어? 대부분이라 그랬어. 그지? 자, 그러면 대부분 말고 극소수의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안타깝게도 그게 수능까지 나왔어요. 신일도 나와요. 너네만 나와요. 너네만. 너네 빼고 나머지는 아무데도 안 냈어.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예외 규정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학기 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어려운 친구라. 그러면 한 99% 정도는 다 어디서 만나? y는 x 위에서 만나. 1%는 항상 생각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 99%라 그랬어 나 분명히. 그치? 그래서 그러면 fx랑 f 인버스 x가 만나는 지점이 어차피 어디 위에 있을 거야? y는 x 위에 있을 거니까 그럼 얘랑 y는 x랑 연립해서 만나는 점만 찾아도 충분해 안 충분해? 충분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 점이 몇 개이고 싶은 거야? 그렇지, 한 개이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나온 대답이 선생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접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접하려면 얘랑 y는 x랑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는 0인데 얘가 접한다. 이거를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이겠다. 그래서
A가 이건 그냥 내가 양상을 안 할게. 4분의 49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게 끝일까?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풀 버전이면 이게 끝인 게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뭘 해놨냐면 얘를 역함수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어떻게 해놨어? 반토막을 내놨어. 그지? 반토막을 내놨어. 딱 꼭지점 기준, 꼭지점 이거 3이잖아. 그지? 3 기준으로 반토막 탁 잘라놨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한 점에서 만나냐면요. 요렇게 밑에 그려져서 요렇게 그려져도 한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죠? 자, 그럼 요렇게 될 조건이 뭐냐? 요렇게 될 조건이 뭐냐? 자, 생각을 해봐. 얘가 조금씩 밑으로 내려와. 조금씩 밑으로 내려와. 그럼 조금 밑으로 내려와봤자 몇 개 점에서 만나? 2개 점에서 만나요. 그죠? 그러다가 얘가 언제부터 한 개 점에서 만나냐면 요 꼭지점이 요렇게 될 때. 그지? 꼭지점이 요 반 잘린 요 꼭지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2개 점에서 만나고요. 그죠? 거기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몇 개 점에서 만나? 1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 꼭지점을 한번 찾아보자. 자, 얘 꼭지점 뭐야? 3, 얼마야? a 마이너스 똑같은 말. 그지? 꼭지점 그냥 찾으면 되잖아. 그지? 얘가 y는 x 위에 있을 때 a 값 한번 찾아보자. a가 얼마면 되겠어? 그치, 12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 y는 x 위에 이차함수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서 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왔어. a 값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커졌다는 얘기야? 작아졌다는 얘기야? a 값이 더 작아져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몇 개 점에서 만나요? 1개 점에서 만나네요. 그죠? 모기야, 모기. 걔네 입장에선 네가 진격의 거인이야. 쫄지 마. 알겠지? 자, 그래서 요때 a가 12일 때보다 서로 어때야 돼? a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겠네. 요거를 만족시켜주면 우리가 이거를 만족을 시켜버리면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면 a가 12보다 작을 때랑 a가 4분의 49일 때 요때가 한 점에서 만날 때요. 이 중에 최대는 뭐겠어? 당연히 얘가 12보다 크니까 4분의 49일 때가 최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그래프만 보고 선생님 당연히 이때가 a가 최대겠죠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지금은 처음이잖아.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처음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한 거야. 알겠지? 실전에서는 그냥 접하네 끝 넘어가줘도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였어? 역함수랑 원함수는 만난다면 99% 어디 위에서 만난다? y는 x 위에서 만난다. 나머지 1%는 시험이 어려운 학교 학생들만 그리고 학기 중에 조금만 예외 규정 살펴보면 됩니다. 저게 이미 수능에 나왔어. 안타깝게도. 일반고 학생들도 풀 줄은 알아야 돼. 뭔지는 알아야 돼. 알겠지? 자, 3번. fx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잘 봐놔. 2분의 1x 플러스 6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2x 플러스 6 x가 0보다 작을 때. 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두 함수 y는 fx,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 라고 했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넓이를 구하라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y는 fx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6이니까 0일 때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0까지. 그죠? 대충 그린 거야. 여기가 얼마겠어? 6일 거야. 괜찮죠? 자, 2분의 1x 플러스 6이니까 이 뒤로는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리고 얘 역함수를 찾아야 돼. 맞지? 그럼 1번 선생님 따질 걸 제 역함수를 한번 직접 찾아보시죠.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역함수를 몇 번 구해야 돼? 2번 구하고 뭐 해야 될 계산도 조금 많을 것 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기왕 그래프 그린 김에 뭘 생각할 거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라는 걸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사실을 한번 이용해 먹어봅시다. 여기다 y는 x를 자 그럼 이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렇게 생겼겠네. 괜찮니? 대칭처럼 안 보여도 대칭이야. 받아들여. 알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y는 x에 대한 대칭인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요 넓이야. 맞지? 자, 저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근데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우리가 굳이 이 넓이를 다 구해야 할까? 그렇죠. 어차피 위쪽 절반이랑 아래쪽 절반이 넓이가 서로 어떻겠어요? 뭐니까? 대칭이니까. 그럼 우리가 굳이 다 구해야 돼? 뭐만 구하면 돼? 위쪽 절반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아래쪽 절반이 아니라 위쪽 절반을 구하시는 건가요? 위쪽 절반은 식을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죠? 그래, 자 여기가 0,6이야.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점 여기 알아야겠네. 그지? 여기도 알아야겠네. 그지? 자 여기는 어떻게 찾아? 이 노란색 직선이 뭐였지? y는 x랑 얘가 만나는 지점 찾아야 돼. 너는 x, 너는 x 하면 계속 찾으면 되죠? 그죠? 자 너랑 만나는 지점 x가 얼마일 때야? 그러면 마이너스 6일 때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얘랑 y는 x랑 만나는 지점이니까 x가 얼마일 때? 12, 12일 때. 비유 관계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개작살이 나는데. 뭐라고? 뭐 문제 풀 때 지장 없잖아, 그지? 선생님 너무 불편한데요 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이쁘게 그리세요. 아시겠죠?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국 요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방법이 너무 많죠. 제일 간단한 건 뭐? 그냥 신발끈 갈겨. 하나 원점으로 옮겨. 뭘 옮길래? 나 같은 얘 옮긴다. 뭐 취향 차이긴 하지만, 그죠? 얘를 원점으로 옮기려면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해야 돼요? 마이너스 6만큼 평이동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얘는 12,6 되겠네. 자, 써놓고 신발끈 갈기면 뭐가 돼요? 12의 제곱 144 플러스 30 마이너스 144 마이너스 36인데 뺐으니까 플러스 30. 오케이? 절대값 얼마야? 108. 오케이? 자, 원래 2분의 1을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되죠. 그죠? 그래야 삼각형 넓이죠. 근데 뭐 어차피 또 뭐 할 거야? 2배 해야 되니까 뭐 안 붙이셔도 뭐 처음부터 안 붙이셔도 뭐 무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답이 얼마구나? 아 108이구나 라는 거를 역함수를 직접 구할 필요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납득이 되셨습니까? 해맑은 공식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죠. 그죠? 꼭 외워두세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3불렀다가 진짜 답이 3이었어. 아니 그 뭐지 마련 문제 있었잖아. 자, 마지막 최종 정리. 지금까지 역함수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알아. 역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역함수 여기서 보고 끝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배수 특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절절히 체감하고 있겠지만, 그죠? 네. 역함수, 합성함수가 여기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수 때도 하셔야 되고 또 어디 때도 미적분 때도 하셔야 되고 미적분 2 가면 진짜 지옥 같은 계산들을 막 하셔야 돼요. 물론 미적분 2를 들을 사람이 여기 뭐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문과랑 하는 거 어때요? 아니 어차피 미적분 2는 수능 범위가 아니잖아. 내신 안에서 붙으면 수능 범위로 가면은 이제 빡세. 수능 범위로 가면 말도 안 되게 빡세. 미적분 2는. 왜냐면은
그 강남 애들이랑 니들이랑 미적분 내용 갖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 이미 미적분 2가 한 중고등학교 때 끝나 있어. 고1 때쯤 되면 끝나 있어. 걔네랑 수능에서 그 내용으로 붙으면 여러분이 깨져요. 대부분 확률로. 꽤나 높은 확률로. 근데 그게 이제 수능 범위에서 빠졌잖아. 그럼 내신이면 그냥 고만고만한 여러분들끼리 경쟁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할만해. 빠져도 못 인정. 어? 빠져도 못 인정. 어차피 걔네는 진짜요? 걔네는 그 목표를 의대로 잡고 초등학교 때부터 굴리는 애들이랑 니들이랑 어떻게 경쟁을 하냐. 어때? 표가 메디컬이었는데. 표가 메디컬이야? 사람마다 참. 그러면 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쌓아온 노력을 네가 3년 만에 따라잡 그러면 걔네보다 4배는 열심히 해. 지중아, 너의 목적이 혹시 사람마다 장애인만? 아니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 더 간단한 방법. 문도 박사다 문도 박사. 저 진짜 목적. 그들이 언제부터 했다고? 걔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초등학교 때면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치면 너보다 6년 더 공부한 거지. 그러면 그치. 너네가 앞에서 할 수 없었다면 뒤로 6번 하면 되지 않을까? 뒤로 6년 투자하면 메디컬 갈 수 있지 않을까? 미미도 이긴다. 내가. 윤석열도 이겨라 이거. 자, 윤석열 진짜. 아무튼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 자, 역함수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할 네 가지를 이용해서 대부분 풉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니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함수값. 역함수의 함수값 물어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복잡하게 생각을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FA가 B면 F 인버스 B는 뭐더라? A더라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냥 푸시면 돼요. 함수값 물어보면 절대로 복잡한 계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직접 구하기. 자, 직접 구하는 거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해봤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고. 그죠? 대부분 1차식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끝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디 가면 지수로그 같은 데로 넘어가면 좀 직접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도 생기긴 해요. 오케이? 너는 해봤잖아. 자, 직접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야? 얘는 후순위예요. 후순위. 진짜 도저히 방법이 없어. 나 도저히 모르겠어. 그럴 때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번.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보여줬죠? 지금 이렇게 했던 거. 그죠? 대칭성을 활용하는 거. 4번.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면서 소가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까 보여드렸죠? 합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싶으면 걔의 역함수를 합성시켜서 소거시켜버리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성질들을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역함수 문제를 풉니다. 거의 다 저 안에서 끝나 안 끝나? 거의 다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저 안에서 끝나. 저거보다 더 나간 역함수의 성질을 물어보는 경우는 나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 있긴 하냐고? 알겠지. 아니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건 통상적인 경우고 좀 비통상적인 경우는 저거보다 대가를 더 굴려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 미적분 2 전까지. 미적분 2에서는 역함수를 미분하라, 역함수를 적분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틀로 구하는 게 아니야. 아예 다른 틀로 구해. 애초에. 그건 나중 얘기니까. 너무 먼 이야기니까. 그죠? 지금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 수능 범위가 아닙니다. 내년 뭔 소리야? 미적분 2는 내년이 아니야. 내년이야. 3학년 때밖에 못해. 미적분 2는. 내년 민서 때? 내년 민서 때 너희들은 수능 준비를 한다고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미적분 특강은 수요가 나와야 할 수 있는 거라서. 왜 저러고서? 제가 드릴게요. 수요 하나 이미 있는. 어? 이미 수요 하나 이미 있어. 정신이가 하는. 아 그래? 정신. 수는 당연히 안 듣는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그냥 기하해 얘들아. 아니 근데 이 기하다. 기하다 쪽하면 기하다는 그 대학에서 들으라고. 근데 듣는 게 좋긴 해. 이과 쪽 대학을 다니고. 얘를 싹다 안 되면 다 들어야 돼. 다 들으라고 막그 아니 저희 그런 건 다 좋지. 들으라고. 자. 인정. 자, 다음 437페이지는 그냥 말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뭐라고요? 1대1 대응이라고요. 그래서 1대1 대응 찾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말만 바뀌었어. 앞에서는 예를 들면 438페이지에 3번 같은 거. 이거 많이 봤지? 숙제를 한 친구들은 봤을 거야 분명히. 그지? 죽일까? 주제 아 제발. 자, 우리 지금 3번 많이 봤죠? 그죠? 이 친구가 앞에서 뭐라고 나왔었지? 1대1 대응을 찾아라 하고 나왔었지. 근데 여기서 뭘로 바뀌어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로 바뀌어서 나온다. 이 정도 차이밖에 없다는 거. 뭐인지 이해되셨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는 뭐 앞에 단원을 열심히 푸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 대신 앞에서도 어려웠던 거 뭐 있었지? 하는 게 지금 아니 그거 말고 특수 케이스. 특수 케이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1대1 대응이 되긴 되는데 특수한 경우 2차 함수랑 1차 함수.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있어? 그죠? 자, 예를 들면 439페이지에 5번이랑 6번 같은 애들이요. 이것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쉬는 시간. 대단하긴 해. 쉬는 시간 후 마지막 역함수 깔끔하게 역함수에도 이제 합성함수랑 여기도 그 지옥의 함수 개수 구하기가 있거든. 아 진짜. 수능에 나와. 이제 함수 개수 그게 하나 진짜 깨지는 요거는 거더라고. 27도 할 거야. 그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앞에서 했던 함수 개수 구하기가 그냥 커피였다면 여기서 하는 함수 구하기는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TOP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했던 게 빡셌으면 여기 더 빡세. 뭐 어떻게 해야지. 자, 스포자. 응? 스포자 괜찮아. 너네만 빡센 게 아니잖아. 앞에 함수의 구하기가 있었어. 있었어. 아 그래. 그 아, 아니 죽일 거야. 정부에서 쓰는 아 근데 좀 명제가 끝났어요. 자, 닥치세요. 자, 5번 무시해. 자, 집합 x는 -2부터 5 사이래.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정역이 뭐 전체가 아니야? X 전체가 아니다. 일부만 줬네? 그럼 뭐 할 수 있다? 끊어져 있고 증가감소가 바뀌어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얘가 예외 규정이란데. 그래.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래야 이 문제 풀 수 있어. 자, 한번 가봅시다. fx는 bx 마이너스 5b 플러스 5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6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얘는 0 기준으로 마이너스 2 그다음에 5 마이너스 2 5 여기 마이너스 2 있겠지. y값 쪽도 5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 요 안쪽을 꽉 채워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1대1 대응은. 자, 그럼 0 이전에는 0보다 큰 쪽에서는 bx-5b 플러스 5야. 맞지? 자, 얘는 몇 컴마 몇을 고정으로 지나? 5,5를 고정으로 지나죠. b로 묶으면 잖아. 그지? 그럼 몇 컴마 몇을? 5,5를 고정으로 지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5,5를 지나게 여기 5,5 지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는 일단 무슨 수겠어?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음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양수 이렇게 생겼대. 그죠? 원점을 지난다는 몰라요.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알겠지? 아직은 몰라. 알겠죠? 밑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이면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죠. 그죠? 자,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뭐가 돼요?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아하! 저 케이스겠군요. 맞아요? 틀려요? 저것만 있진 않을 거라고. 왜? 그렇지. 반대로 요렇게 생겨도 된단 말이야. 요렇게 생겨도 돼? 안 돼? 되겠죠. 왜요? 얘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니까 저런 특기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부터 해볼까? 얘부터 해볼까? 얘부터 한번 해볼까? 얘부터. 자, 얘부터 해봅시다. 얘가 성립하려면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2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맞죠? 나오니? 그러네. 나오네. 오, 신기하다.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요 0에서 얘네 둘이 어때야 돼 서로? 0 대입했을 때랑 여기 0 대입했을 때랑 서로 같아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 0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b 플러스 5. 여기다 0 대입하면 뭐가 돼요? 2a 마이너스 6. 얘네들이 서로 어떻다? 만 성립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단 a는 무슨 수? 그럼 a, b가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a가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치? 그럼 a에다가 뭐 집어넣어볼까? 1 한번 집어넣어볼까? 아, 참고 여기 b에다가 양수는 집어넣어봅시다. 오케이? a에다 1 집어넣어볼까? a에다 1 집어넣으면 요거는 그냥 넘겨놓고 시작하자. a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b가 예? a에다 1 집어넣는데 b가 1이라고요? b가 5분의 9 아닙니까? 호호호. a가 1. 아, 여기구나. 말이야. a가 2. a가 2면 b가 얼마겠어? a가 2야. b가 얼마야? 그치, 5분의 7. 옆에다 a도 적자. a는 1일 때 2일 때. 자, a가 3이면 b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a가 4면 b는 얼마예요? 5분의 3. 자, a가 5면 b는 얼마예요? a가 6이면 b는 얼마야? 그냥 그래도 일단 대답은 해보자.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자,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b는 무슨 수? 이렇게 그려줘야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죠. 맞죠? 기울기가 무슨 수가 나와버렸어? 아, 넌 안 되겠네. 아하! 가능한 모든 A, B의 조합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찾으면 돼? 5AB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곱해서 5하면 첫 번째 거 9. 곱해서 5하면 14. 곱해서 5하면 15. 잉? 그러게. 아, 짜증나. 0을 대입해서 A 마이너스. 나 평화주의자야. 미치랑 근데 좀 넘긴 거 아니야? 가져- 넘겼는데 B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 마이너스 5B가 2A 마이너스 1인데 2A 마이너스 11인데? 11이에요. 5를 넘겼잖아. 11이잖아. A는 자연수. 그래서 A는 1, 2, 3. 맞지? 이렇게
다 맞는데. 아무튼 이거 얼마야? 25. 여기는 12. 한참 넘어갔네. 넘어갔는데 반대 케이스 어때? 평균 그 레전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친하잖아. 그치? 니네가 뒷사람한테 총을 갈겨으로 막 트리거. 2 마이너스 2. fx의 역함수가 존재.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설마 그건가? 이거 설마 이거 안 따져서 틀린 건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네. a가 4보다는 커야 되겠네. 얘네가 다 안 되는 거야? 에이씨, 이거 안 따졌지. 자, 그래도 너무. 그래도 나와요. 그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4보다 커야 되니까. 4보다 커야 근데 되는 그래도 거야? 안 나오는데. 아닌데 4랑 같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그래도 안 아. 나와요. 근데 그래도 안 저는 나온다. 커도 25라서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12도 없어요. 이거 선지가 잘못된 것 같아. 5분의 근데 우리 아유, 그럼 이것까지 따져야 되나 보네. 아, 진짜 어렵다. 아니 그냥 와서 쌤을 총으로 갈겨줘. 나도 그게 원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네가 총을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시까지. 아니면 사전부터 설치하고 나한테 말만 해줘. 나만 피해 있을게. 그냥 터쳐. 굳이 말해야 할까? 너무 떨어버린다. 이거 진짜. 크면 안 되는데. 재밌다. 이거는 다 이거를 같이 장비를 즐거운 챙겨줄 생각을 했지. 살려줄 아니 남규 친 놀잖아 그러면. 그렇네. 예, 그럼 알게 된 거지 뭐. 장식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아. 야 진짜. 애가 오고 애가 얘네 둘은 되는 게 맞는데. 선생님. 걔도 이거 나 왜 25라고 25 적었지? 아니지 않나요? 5니. 왜요? 5지. 그죠? 미안 계산 실수. 자, 아, 요거 하시면 답이 17입니다. 자, 얘가 안 되는 이유는요. 제가 당연히 요게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그죠?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꺾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여기에 꼭지점 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란 말이야.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잘려서 시작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2가 얘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돼? 더 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만약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됐으면 이거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을 추가를 해주면 a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a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다 날라가요. 1, 2, 3일 때는. 그래서 얘네 얘네 둘만 남습니다. 오케이? 얘네 둘이 남았으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답이 얼마 됐구나? 17이겠구나 라고 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특수 케이스 개 같아요. 원래가 개 같아요. 자, 6번이 훨씬 개 같은 친구가 나와요. 와. 자, 얘는 몇 번 잘려 있어 식이? 3번. 아니지. 단절된 건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잘린 건 2번 잘려 있는 거야. 자, 2번 잘려 있으면 얘도 특이 케이스 아니야? 얘도 특이 케이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6번에 fx가 끔찍하게 생겼다. 그지? a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2 그 다음에 x 플러스 b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0부터 2 사이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얘에 대해서 fgx가 gfx랑 똑같고 이게 뭐가 된대? 그냥 x, 항등함수가 된대. 그럼 f랑 g랑 무슨 관계에 있겠구나?
아, 역함수 관계에 있겠구나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무슨 대응이 돼야 되겠구나? 아, 1대1 대응이 되면 되겠구나. 자, 얘를 그럼 1대1 대응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는 그럼 나는 요 가운데 0부터 2 사이부터 좀 그려볼게. 왜? 완벽히 알려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지? 2,5 맞니? 2,5니까 뭐가 이쯤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래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땐 ax-1이래. 그지? 자,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던 뭐 이렇게 그려지던 둘 중에 하나겠죠. 얘는 x 플러스 b래.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그러면 얘는 증가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케이스가 둘 중에 하나거든. 둘 중에 하나거든. 자, 첫 번째 이렇게 될 수 있어. 납득되시죠?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1대1 되면 되잖아. 그지? 자, 두 번째 모두 가능해. 요 정도는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 실제로 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 초록색 케이스라고 1대1 대응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1대1 하면 되고 공역과 치역 일치하죠?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이 초록색 케이스는 뭘 보니? 0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양수인 걸 보니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여기도 기울기를 미지수로 뒀으면 얘기가 달라져. 실제로 고난도 문제집 가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를 미지수로 둔 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둘 다 찾으라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할 줄은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아니에요. 아무튼 결론은. 자, 그럼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0일 때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죠. 여기다 0 집어넣어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럼 B가 얼마야? 아, 자, 아무튼 저 너무 생각했지. 이 여친님 있으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서로 어때야 돼 또? 근데 여기가 2, 얼마였지? 5였어. 그럼 여기도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그럼 A가 얼마겠어? 3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저런 특수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상황이 답이 아니었을 뿐인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항상 인지는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려. 너네 100% 틀려. 알겠지? 특히나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갑자기 그냥 이쪽이 답이어가지고 막 우르르 틀리고 막 그럽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5분만 쉬.